이렇게 마사지 해두시면 시원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마사지할 때 아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프신 분들은 마사지를 더욱 신경 쓰셔서 하셔야 합니다. 반대쪽 20초 반복하겠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정형외과를 찾아가서 연골 주사를 맞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연골 주사는 아주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해줄 뿐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잘못된 생활 습관과 과도한 운동 혹은 식습관으로 무릎 통증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 무릎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무릎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켜줘야 합니다. 무릎은 아픈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도 건강해지는 홈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릎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의 주변 근육들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 관절 자체에 생기는 하중을 분산시켜줍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가장 큰 근육이 있는데 첫째는 대퇴사두근입니다. 두 번째는 대둔근,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세 번째는 가슴 내음근입니다. 셋 중 가장 힘이 세고 큰 근육이 대퇴사두근입니다. 대퇴사두근은 우리가 평소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그리고 점프를 할 때 땅에서부터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이제 눈치채셨죠? 무릎 관절을 위해 가장 튼튼해야 할 근육은 바로 대퇴사두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체 근육이 약해지고 자연스럽게 무릎 통증이 생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무릎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대퇴사두근과 그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시켜준다면 관절을 보호하고 통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걸을 때마다 무릎 통증이 심하다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하체 운동은 너무 힘이 들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서 무릎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만약 운동 중 통증이 심하다면 멈추시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운동 시작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깨우고 몸에 열을 내주어 혈액순환을 도와주겠습니다. 운동 방법으로는 먼저 한 손으로 의자나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잡아줍니다. 그런 후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겨줍니다. 앞쪽 대퇴 부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스트레칭합니다. 5초간 하시고 발을 내려놓습니다. 5초간 하시고 발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스트레칭합니다.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다음 동작을 준비해주세요. 종아리 비복근 스트레칭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습니다. 발 앞꿈치에 수건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수건을 잡고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수건을 발의 위쪽 지점이나 발가락 부위에 걸게 되면 발등이 꺾이면서 종아리가 제대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발의 중간 지점에 걸어줍니다. 이때 수건을 발의 위쪽 지점이나 발가락 부위에 걸게 되면 발등이 꺾이면서 종아리가 제대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발의 중간 지점에 걸어줍니다. 반대쪽도 20초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게 되면 무릎이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종아리 근육이 뭉치게 되면 걷거나 뛸 때 종아리와 무릎을 계속 잡아당겨 무릎 관절이 꺾이기 때문입니다. 걸을 때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비복근을 풀어주시면 곧바로 통증이 줄어들고 관절이 부딪히는 느낌이 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주시면 무릎을 움직이거나 걸을 때 한결 부드러워지실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몸을 가볍게 풀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릎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숏 쿼드 세트입니다. 이 동작은 주변에서 흔히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 쉽게 대퇴사두근의 힘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 아래에 수건을 돌돌 말아서 넣어줍니다. 수건 대신에 베개를 접어서 넣거나 또는 폼롤러가 있다면 폼롤러를 받쳐도 좋습니다. 베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베개를 사용해 주시거나 베개를 한번 접어서 오금 밑에 받쳐줍니다. 먼저 다리를 쭉 펴고 반대편 다리는 구부린 채로 바닥에 앉습니다. 곧게 편 다리는 천장을 보도록 합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무릎 부분을 바닥을 향해 누르면서 10초간 힘을 줍니다. 이때 수건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수축시킵니다. 다 하셨다면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양쪽 다리 10회씩 총 3회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한번 해보시면 다리가 돌덩이처럼 단단해지시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동하실 때에는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 다리도 60초 해보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천정 방향으로 똑바로 향할 수 있도록 주의해서 동작을 진행하시면 더욱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만약 주변에 수건이나 폼롤러가 없다면 맨몸으로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동작은 똑바로 누운 상태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올라간 다리에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6초 동안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당기면서 위로 쭉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1분 반복하겠습니다. 오른쪽 1분 반복하겠습니다. 다리가 올라갈 때 고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들어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고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해당 운동은 멈추시고 다른 동작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뚝뚝 소리는 관절 주변을 지나는 인대나 힘줄이 마찰을 일으켜서 나는 소리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리의 빈도가 점점 많아진다면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0초 지났습니다. 반대쪽도 60초 반복하겠습니다. 잘하십니다. 다음 동작을 준비해주세요. 두 번째 동작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흔치 까치발 들기라고도 합니다. 종아리나 발목이 약해져서 쪼그려 앉거나 평소 걷거나 달릴 때 등 일상생활에서 무릎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의 슬개골은 허벅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근육을 도와주는 근육 중 하나가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무릎 뒤쪽 인대를 강화시켜 발목의 안정성과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을 보고 똑바로 선 상태에서 발은 11자로 놓으신 후 어깨의 너비만큼 벌립니다. 앞꿈치를 들고 3초도 유지하신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까치발로 섰을 때는 엄지발가락에 집중합니다. 상체가 앞으로 쏠리거나 무릎이 굽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 동작을 10회씩 3세트를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하면 좋습니다. 이 동작을 진행할 때에는 왼쪽 10회, 오른쪽 10회 양쪽 번갈아 진행하도록 합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벽에 대고 하시거나 의자를 잡고 동작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벽에 대고 하시거나 의자를 잡고 동작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이 익숙해지셨다면 한쪽 발을 든 상태에서 발 뒤꿈치 들기 동작을 하시면 한쪽 발에 더 체중이 실려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분 동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잘하십니다. 다음 동작을 준비해 주세요. 세 번째 운동은 벽 스쿼트입니다. 이 동작은 단시간에 하체를 돌덩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알려드린 동작들을 반복하시면서 하체를 단련하신 후에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운동 방법으로는 벽에 기대서 양발을 어깨의 너비로 벌립니다. 발목은 살짝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벽에 기대신 후 뒤꿈치와 벽의 간격을 약 50cm 정도 띄워줍니다. 그런 후 의자에 앉듯이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자세를 잡습니다. 허리는 벽에 닿은 상태이며 이때 복부에 힘을 줍니다. 이때 무릎을 너무 모으거나 벌려지면 안 됩니다. 60초 진행하겠습니다. 허리는 벽에 닿은 상태이며 이때 복부에 힘을 줍니다. 이때 무릎을 너무 모으거나 벌려지면 안 됩니다. 동작을 할 때 무릎 통증이 있으시다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15초 정도 진행하시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하실 때 뒤꿈치로 민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 스쿼트는 무릎 관절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스트레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릎뼈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 슬개골 마사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슬개골과 무릎뼈 주위로 근육이 많이 굳으면 만성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한쪽씩 먼저 하겠습니다. 무릎뼈 밑에 쪽에 힘을 주면 딱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편하게 놓고 딱딱해지는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비벼줍니다. 살짝 눌러주시면서 동그랗게 비벼줍니다. 슬개골 주변을 마사지 해줍니다. 다른 쪽 무릎도 20초 반복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허벅지 안쪽을 풀어줍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허벅지 위쪽 부분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아래쪽을 같이 주물러줍니다. 이렇게 마사지해 주시면 시원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마사지할 때 아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프신 분들은 마사지를 더욱 신경 쓰셔서 하셔야 합니다. 반대쪽 20초 반복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배운 운동들은 무릎에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체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운동은 시간 날 때마다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틈틈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